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코로나 확산 추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 기준과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러운 데다 의료복지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지자체들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세에서 61세 사이의 주민들의 접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예방 접종 여부로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구별할 수 있어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지고 보건당국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증상으로 온다면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인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낭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지자체별로 접종 지원 기준과 방안이 천차만별이라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시는 60세와 61세에 한해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19세와 59세 시민들에겐 접종 비용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에서는 만 50세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19세부터 49세까지는 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10,000원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무료 접종 범위를 만 5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나이임에도 혜택이 다른 경우도 생겨 의료복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죠.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재정 가립도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도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독감주의보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내려지는데 그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들은 접종 시기와 장소, 비용 등이 나이대와 시군별로 크게 다른 만큼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접종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에서 최근 지역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어제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 가운데 순천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던 방문 판매 업체와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을 제외한 PC방 등 나머지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됐지만 2단계의 기본 지침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가로 연장한 첫날, 스크린 골프장 업주 30여 명이 광주시청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제 시청 로비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던 업주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집합 제한으로도 충분할 텐데 영업을 또 못하게 하면 어떻게 버티냐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실내체육시설과는 다른 방역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업을 정지당하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행정명령이 완화돼 영업을 시작한 PC방에서는 다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청소년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고 음식도 판매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이제 칸막이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좀 N차 감염되기는 좀 어렵고. 11년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PC방과 달리 집합 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빚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임대료 같거나 공과금이나 아니면 또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음식주 같은 거는 그 돈으로 좀 충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광주에서는 유독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이 많고 기간도 길었던 데다 업종별로 행정명령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집합 금지 등을 결정하는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중대본 기준을 따르고 밀폐 정도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시설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포항 지역 확진자가 지난 주말 여수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포항 62번째, 63번째 확진자가 지난 5일 여수에 있는 카페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 작업을 벌인 뒤 임시 폐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식당 종업원 등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일가족 4명 가운데 부인과 자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자녀 1명도 양성으로 판명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 지역 시도의원 등이 청사 별관 증축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청사 별관을 지어 모든 부서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여수시의 구상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3여 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별관 증축에 400억 원을 투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수청사를 매입해 이 청사와 보건지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분진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LG화학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종이봉투에 담긴 화학물질을 탱크에 쏟아붓는 재포장 작업을 지난달 중순부터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로 하청 노동자들이 전담하는 해당 작업은 화학 분진이 과하게 발생하는 작업이라고 보도됐는데요. LG화학은 앞으로도 품질 관리를 통해 분진이 날리는 일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순 사건이 이제 곧 72주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배보상을 위한 법제화는 여전히 공허한 호소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여순 사건이 발단이 돼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살아온 게 참 나는 인생이란 게 없잖아요. 36살부터 이 법에 이 쇠사슬에 얽매여가지고 그 2명을 벗겼다고. 올해 70살이 된 김양기 씨. 벌써 34년이나 지났지만 1986년 2월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러 나갔는데 숙부가 안 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왔어. 하고 숙부가 그 비행장에서 쓰러져가지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지금 가셨다고. 빨리 광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택시가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광주 505 보안대였습니다. 이놈이 김양기야. 그래서 양쪽으로 탁 낚아채더니 지하실로 딱 끊고 들어가. 그날 저녁부터 잠을 안 자는 거야. 딱 지켜서서 앉혀놓고. 43일 동안 이어진 가혹한 고문. 김 씨는 간첩이라고 시인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여순 사건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김 씨는 아버지가 보도연맹 가입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실적에 눈먼 수사관들에게 김 씨는 간첩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그 고문하던 걔들이 너가 아버지는 여순 사건에 가담해갖고 네가 너가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일본 가가지고 제일교포 저청년에 포섭돼가지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그런 간첩으로 만들기야. 결국 5년의 억울한 징역을 살고 나온 김 씨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첩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두려워한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고문의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최장도 드러내고 없죠. 난 쓸개 빠진 놈이야. 그런 게 웃고 살아. 쓸개가 없어서. 화병은 농사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말았다는 죄책감은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잡혀갈 때 우리 아들이 6살, 우리 딸이 4살. 아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무렵에 아빠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 내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지난 2009년 김 씨는 23년을 투쟁한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보도연맹 가입자라는 이유로 한밤중에 끌려간 김 씨의 아버지는 재판 기록조차 없이 처형당한 까닭에 재심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고작 28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버지. 그러나 국가는 아직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순 그 사건이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통과가 돼서 그분들의 그 원혼을 좀 달래주고 추모를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김 씨의 여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 여순 사건 특별법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과 노근리 사건, 광주 5.18 민주항쟁 등의 사례를 토대로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향토 사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공동 성안한 것으로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존폐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립 청소년 교양악단 운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시립 청소년 교양악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4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이해 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하고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시립청소년교양악단 운영 여부는 공청회 이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37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사전 예고한 423명보다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74명, 초등 308명, 특수학교 유치원 3명, 특수학교 초등 52명 등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응시원서를 받으며 1,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2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는 어제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 물에 빠져 죽은 소들의 영혼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0여 마리의 소를 잃고 추가로 소 200여 마리가 폐사한 피해를 입은 구례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턱없는 보상액을 제시해 실망감이 크다고 강조하고 수자원공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